여기서 보시면 그 유럽 시장의 그 핀테크 투자 규모, 사이즈 면에서는 실리콘밸리에 대질 못하죠. 규모가 작습니다. 거기에 비교를 하면 2013년도에는 약 그 전체 시장의 3분의 1 정도의 핀테크 투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났다고 하면 유럽 시장의 마켓시어는 약 10% 플러스 13%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추세는 유럽 핀테크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영국에서는 그 지난 5년 동안 핀테크 관련 성장률 추이는 실리콘밸리의 2배,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 시장 성장률의 2배로 굉장히 가속화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유럽 시장 안에서도 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그 시장 규모는 거의 압도적인데요. 딜 볼륨으로 생각을 하시면 한 유럽 시장의 50% 이상 이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금 규모로 하면 약 70% 이상이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그래서 2014년도죠. 작년에는 영국에서 일어났었던 그 핀테크 투자금 규모는 약 6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작년의 2배의 실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영국에서 어떻게 이런 핀테크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졌을지,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영국에도 이런 그 기존 금융권의 빅플레이어들이 있고요. 뭐 스타트업들이 있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있고, 빅플레이어를 도와주는 이런 인터미디어리들이 있고, 어드바이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전문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사실 이들 간의 어떤 상호 그 협력적인 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기존 시장에 있는 그 빅플레이들하고 스타트업들과의 이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트렌드예요. 그 다음 이 이코시스템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 이 도와주는 인터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뭐 숟가락을 더 얻는 것은 영국 정부의 굉장히 포괄적인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금융업에 대해서 핀테크 사업하는 데에서 뭔가 뭐 논쟁이나 분란이나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그 방침을 내세우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신규 법규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방향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국에서는 이런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졌을지, 왜 어떻게 이 금융기관들이 스타트업들이랑 자발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의문인데요.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금융권은 뭐 저도 금융권에 있었지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영국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보수한테 뭔가 자발적 혁신을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기존의 금융권 플레이들이 아래로는 위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핀테크 스타트업들하고 영국의 정부에서의 어떠한 핀테크 프렌들리한 정책 그 사이에 굉장히 소위 말하는 치인다고 하죠. 중간에 스퀴즈 더 미들 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이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규제적인 면에서 영국 정부의 정책,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진입하는 데 어떤 바리어를 낮춰주는 그런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페이먼트 사업, 그다음 일렉트로닉 머니 사업에 대한 규제를 보면요. 일단 매출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스몰 플레이어들하고 빅 플레이어들 간의 그런 그 구분을 둡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오퍼레이터에 관한 규제를 보면요. 일단 월 단위 매출이 300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스몰 플레이어를 간주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페이먼트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나 뭐 지속적인 자본 준비금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이 월 단위 매출이 300만 유로가 넘었을 때는 풀 규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본금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강도 높은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비슷하게 요새 뭐 프리페이드 카드 같은 일렉트로닉 머니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평균 잔고가 500만 유로 미만인 스몰 플레이어들은 사실 자본금 규제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 이상이 되면은 자본금이 뭐 최소는 자본금 규모가 35만 유로 이상의 자본금 규모가 필요하고 조금 더 강도 높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고 뭔가 리스크 어저스티드한 그 이런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사실 2008년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기존의 금융권들이 굉장히 내부 구조조정이나 안 일로 굉장히 바쁠 때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금융권들의 고객을 많이 빼앗아 왔어요. 그러면 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도 사실 그 핀텍 이 무브먼트 스타트업들이 반짝이 아닌 뭔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영국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많은 한몫을 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은 기존의 금융권하고 핀텍 스타트업들이 뭔가 경쟁을 더욱더 부추기기 위한 시장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핀텍을 사용하는 그 소비자에게 주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정책이 있고 셋째, 그 기존 금융권들이 누렸던 그 정부 지원적인 그런 혜택들을 스타트업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 베네피셔요. 넷째는 그 정부 차원의 그 다이렉트한 투자,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일단 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 은행권들만 그 액세스를 가지고 있었던 중소기업의 신용평가 데이터를 제3자 신용평가 기관이나 다른 매체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이 시장의 그런 인포메이션 베리어를 없애고 핀텍 스타트업들, 얼터너티브 파이낸스 프로바이더들도 이 시장의 챌린저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커스터머 인센티브 면에서는 사실 기존 금융권들이 1년에 7,000파운드씩 그 절세 상품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이 핀텍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P2P 온라인 랜딩 플랫폼에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소비자들의 거기에 대한 이자 수익은 절세 반면의 혜택을 추진하는 방안을 패스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연장선상으로 파이프라인에 있는 정책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안에서 대출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는 방침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피셔적인 면에서는 사실 그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에서 그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위해서 은행권들한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금을 사실 은행권들만 늘렸다면 핀테크 기업, 중소기업의 대출을 하는 플랫폼이나 대출을 직접 하는 그런 기관에게도 이런 지원금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도에는 마켓 인보이스라는 핀테크 회사가 중소기업 자금 대출 목적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500만 파운드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관련해서 영국 정부가 앞으로 핀텍 비즈니스에게 1억 파운드
직접 투자를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핀테크 산업 육성 관련해서 이 정부 지원 정책의 끝판왕은 이 프로젝트 이노베이트인데요. 영국에서 그 금융 규제를 맡고 있는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 프로젝트 이노베이트를 작년에 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일단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80개가 넘는 금융기관한테 현재 이 핀테크 산업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부가 이거를 끌고 나갔으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인풋을 받게 되고요.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FCA가 이 기존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하나하나 표명을 하고 앞으로 정책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을 함으로써 그래서 핀텍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인더스트리 플레이어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하는 굉장히 큰 메시지를 줍니다. 이 프로젝트 일부로 사실 작년에는 그 이노베이션 헙이라는 인큐베이터, FCA 관할 인큐베이터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작년 10월에 런치를 했고 이 아주 얼리 스테이지 핀텍 스타트업들에게 전담 케이스 오피서가 붙어서 규제적인 부분부터 그 해당 금융업 승인 절차까지 굉장히 가이드를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한 가지 그 임시 방편적이지 않은 다각도의 시선에서 그 정부가 이 지원 정책을 끌고 나갔을 때 그 핀텍 그 이코시스템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고성장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에서 최신 트렌드를 보면 그 위로 치고 올라오는 핀텍 스타트업들과 정부의 어떤 그 핀텍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정책 중간에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치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들이 자신 스스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핀텍 무브먼트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중에 가장 적극적인 도입 방식은 은행 스스로 이런 다이렉트 펀드를 만들어서 핀텍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예로 그 탑뱅크이죠. 산탄데는 작년 7월에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그 핀텍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산탄데가 타겟하고 있는 그 4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하나는 페이먼트, 그다음 온라인 랜딩, 세 번째는 온라인 자산 관리 쪽,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주 요새 핫한 아이템 중이죠. 핀텍,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그리고 산탄데만큼 적극적이지 않지만 다른 그 빅플레이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바클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인큐베이터인 텍스타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클리스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13주 동안에 핀텍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바클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모바일 API라든지 뱅킹 데이터를 스타트업들에게 오픈으로 제공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그 영국의 로이스뱅크하고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는 유럽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스타트업 북캠프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핀텍 스타트업 북캠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은행 금융권의 인터미디어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악센처는 이 그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객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을 해서 핀텍 이노베이션 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 핀텍 스타트업들에게 그 금융권에 있는 잠재적 고객 또는 포텐셜 파트너십, 더 나아가서는 뭐 투자자들한테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권
그 자사 고객들과 스타트업 간의 그런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